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예, 식사하시면서요, 천천히 시작할게요. 그리고, 저보다도 임상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예, 또 같이 다 포항 지역에 다 같이 한 동네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할 수 있게끔 원장님 오셨네. 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장님들 제가 이제 임상 경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리를 좀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좀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 진 원장님이나 지태호 원장님이나 많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치과의사회에서도 많이 밀어주셔서 여상포 회장님하고 임원진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이런 자리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쪼록 여러분들이 2시간 가까이 할 텐데 뭐라도 하나 건져갈 수 있게끔 엑기스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항 동부치과 강석기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건 지금까지 전치부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리치가 얇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감히 심을 수가 없을 그런 리치 상태죠. 얇아가지고 그런 것을 손을 못 댔었는데 이런 아리가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고 그러한 아리를 통해서 이러한 쓰인 리치를 극복할 수 있기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치아가 상실되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서 알베올라 리치가 다 살아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상실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알베올라 리치가 흡수되면서 쓰인한 리치가 되고 그리고 요 밑에는 베이지알본 기저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기저골이라는 거죠. 보통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이런 쓰인 리치에 오그멘테이션을 미리 해놓아야죠. 해놓는데 이것도 오그멘테이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픽스처를 커버하려면은 이 픽스처 주변에 1 내지 1.5mm 이렇게 빵빵하게 해주고 이러한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그 과정이 소프티슈 매니지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러한 아리는 이런 쓴 리치에 베이지알본의 스레이드 부분이 박히고 그리고 얇은 본에 이러한 커프, 아리는 이렇게 스레이드와 커프,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의 커프가 일체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쓴 리치 부분을 커프 부분이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본 볼륨 희복술 없이 시술 가능하고 이런 깊은 부위라 구강 세균의 노출이 가능성이 적죠.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하고 스레이드 부분하고 이것은 일체형입니다. 여기가 컨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이고 이렇게 커다랗게 두 군데로 나오는데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 여기가 또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보다 더 잘 엉길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어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스처를 들어가고 깊이 바이콘과 같은 경우는 픽스처를
깊이 식립하고 어버트먼트를 커넥션을 해서 올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크로 그루브가 없이 머신드 설페이스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요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 부위가 한 17 마이크로 정도의 그 미세한 그루브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좀 더 잘 엉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죠. 알이 크게, 그 기본 형태는 크게 이렇게 커프와 스레이드로 나누고, 스레이드는 베이즐본에서 강한 골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프티슈는, 여기 커프 부분은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요 스레이드, 이 스레이드가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만들기까지 참, 요 메가젠의 대표이신 박강범 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전치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분의 권리식을 하기까지는 일리학본 그라프트하고 심피시스 그리고 레이무스에서 다 떼가지고 전치부에 권리식을 해도 그렇게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거의 다 본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페일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면서 이러한 임플란트를 도출해내게 됐겠죠. 씬한 리지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철물이 이렇게 씬한 리지에 아리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상부 고철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비알 쪽이 본이 얇으면은 이렇게 골 이식을 좀 해줍니다. 골 이식을 해주는데 이것은 컨토리제이션이지 골의 융합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머신드 설페이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보다는 모양을 잡아주는 컨토리제이션으로 보면 됩니다. 아리는 씬 리지의 리지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는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알베올라 본 부위고 요 위에가 베이잘 본입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드릴링 할 때 이렇게 레비알 쪽이 노출이 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면은 레비알 쪽에 스레이드가 노출되는 이런 현상이죠. 이걸 기존의 임플란트를 성공을 시키려면은 여기다가 많은 골리식을 해야겠죠. 그 골리식도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넣어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폐막을 해줘야겠고, 또 스크류하고 또 소프티슈 매니지까지 들어가야겠죠.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아리는 이러한 부위, 요 알베올라 본 이렇게 센 리지한 부분에 매직 커프,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하고 저 안에 메이잘본에 스레이드가 들어가가지고 커다란 그닥 많은 골리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아리 임플란트가 커프 부분이 이렇게 길은데 그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좀 이제 이것이 아리가 나온 건 벌써 한 3년 정도 됐어요. 박강원 원장님이 3년 정도 하면서 지금까지 주변에 염증이나 엑스데이트가 그런 거 나온 걸 없었고 아주 장기적인 성공을 확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요건 바이콘이라는 임플란트입니다. 바이콘 우리가 이렇게
참 오래 전에 나왔던 임플란트죠. 그리고 바이콘에 커넥션 드린 게 그 어버트먼트입니다. 어버트먼트가 길죠. 이것도 머신드 설페이스고, 이러한 것이 제가 2015년도에 보고 이분이 이제 계속 저희 치과에 내원하고 그러면서, 예, 2017년, 19년, 21년, 22년, 23년, 이러한 그 머신드 설페이스 긴 부분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엑스데이트나 어떤 그 페리오 어떤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게, 이것은 바이콘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골 깊숙이, 베이잘 분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버트먼트가 커넥션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5년, 20년 가까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리는 이렇게 이것이 커넥션도 아니고 일체형이라는 거죠. 일체형이면서 아리의 커프 부분은 미세한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어서 파이브로블라스트, 호라이존탈 서컴프런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가운데에 잘 옮겨가지고 소프티슈에 아주 머신드, 커프 부위에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게 이런 환자분도 지금 바이콘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픽스처하고 어버트먼트하고 이런 중간에 어떠한 염증도 없이 잘 지내오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과연 요 부위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겁니다. 머신드 설페이스이기 때문에, 머신드 설페이스 2마이크로 이하의 매끈한 머신드 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부분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아니죠. 여기도 보면 뼈죠, 뼈인데 그 사이에 미세한 어떤 소프티슈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요 위에도 어떤 커넥티브 티슈와 약간의 어떤 정셔널 에피텔리움에 인그루스 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 폭경이 보통 3mm인데, 그것은 미니멀, 아주 최소의 어떤 생물학적 폭경이 3mm지,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생물학적 폭경이 유지할 수 있는 폭경이 5mm, 7mm, 8mm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바이콘은 아니지만 다른 임플란트인데, 골 깊숙이 이렇게 식립하고 긴 어버트먼트를 한 거죠. 이것은 머신드 설페이스고, 투피스죠. 여기가 커넥션 되는 부위. 근데 아리는 투피스도 아니고 일체형으로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유리한 조건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런 다른 임플란트와 이렇게 다른 임플란트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이런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익스터널 헥사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본 리접션이 이렇게 생겼죠. 익스터널 헥사를 식립하면서 어떤 것은 본 리접션이 오고 어떤 것은 본 리접션이 안 되는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는 임플란트가 있죠. 그것은 이게 지금 약간 수프라크레스탈로 식립했기 때문에 스레이드가 외부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세균에 감염되면서 약간의 골 리접션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임플란트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임플란트입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이것은 본 하방으로 서브크레스탈로 0.5 내지 1mm 정도 내려가가지고 이런 임플란트를 해줬을 때는 10년? 10년이 아닙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 와가지고 임플란트 할 때 10년만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10년 쓸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 보통 하면은 이제 30년 쓰게 한다. 당신이 30년 쓰게 했는데 20년 더 살면은 내가 50년 쓰게 해준다. 왜 그러냐?
제가 95년도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임플란트 그때 토론토 컨퍼런스 애뉴얼 리접션이 0.2mm 하고 1년에 애뉴얼 리접션이 0.2mm, 10년이면 2m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론토 컨퍼런스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다 꽝이에요. 저는 이런 거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20년, 30년, 지금까지 25년 됐는데 10년 10년이 뭡니까? 20년, 25년 허다합니다. 이렇게 본 리접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거 수프라크레스탈로도 한때는 좀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기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0.5mm 일반 기존의 임플란트는 0.5mm, 5 내지 1mm 정도 하방에 하는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게 물론 상부 구조의 디자인이 클리니싱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클리니싱은 좋은데 이게 밥 먹을 때 옆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고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임플란트가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아리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리는 이렇게 아리의 직경과 길이, 커프의 길이, 뎁스의 드릴링 뎁스를 보면은 아리는 보통 5mm, 7mm, 9mm. 이것은 5mm, 7mm, 9mm는 베이잘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머신드 서페이스인 커프 부분은 스인 리지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거의 7mm하고 5mm를 사용하고요. 커프는 4mm, 6mm, 8mm 이렇게 쓰고 10mm는 거의 뭐 지금까지 하나하나 썼을까 그런 정도고, 예. 요 커프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드릴이 좀 길어요. 드릴은 길은데 이게 왜 길으냐면은 스레이드와 커프를 합한 그것이 드릴의 길이고, 드릴은 5, 7, 9, 11, 13, 요 검은 거에 밑에 하단이 13, 위에가 15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드릴링 하는 길이가 좀 길어요. 잠깐만요. 예, 드릴은 렌스 드릴, 린데만 드릴, 프로파일 드릴 2.5, 2.9, 3.3, 3.6 이렇게 드릴이 있고요. 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임플란트 아리를 식립할 때는 씬 리지를 보면서 해야죠. 그래서 플랩을 제끼고 본을 보면서 드릴링을 하시는 겁니다. 본을 제끼고 보시면은 이렇게 리지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본 캘리퍼로 치조고리 두께 5mm인 지점, 여기 키트 보면은 이게 본 캘리퍼가 있고 여기 끝에가 5mm예요. 그래서 5mm인 지점을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면은 여기가 6mm가 되는데 거기가 씬 리지 높이가 됩니다. 그게 커프의 하이트죠. 그리고 이 스레이드가 베이잘본에 들어가는 스레이드, 이것은 7mm. 그러면은 커프가 6mm, 스레이드 7mm. 그러면은 드릴은 이렇게 하단 부위가 오는 여기까지 드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13mm, 15mm, 17 이렇게 순서를 나가요. 예, 보면 이제 아리 시술 과정을 환자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자, 주소는 23번에 모빌리티가 있고 페인이 있고, 치료 계획으로 23번 발치 후 23, 24에 임플란트 식립 후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23번 부에 페리에피칼 부분에 레디올루센트한 게 보이고, 예,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요. 예, 렌스 드릴로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이거 0.16, 1.6mm 렌스 드릴입니다. 이거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 렌스 드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여기다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가지고 저는 거의 99% 이제 환자를 그 렌스 드릴링하고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중간에 다음 드릴 들어가기 전에 방향과 그 길이를 결정하기 전에 꼭 파노라마와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CT를 찍어서 각 부분별로 섹션을 해서 이렇게 리딩해서 분석을 해요. 거의 보시면은 약간 2차원적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CT를 찍어서 방향을 확인해 보면은 이 드릴이 약간 레비알 쪽으로 치우쳤죠. 이렇게 해서 드릴링을 하면은 이쪽이 퍼포레이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드릴링을 해야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린데만 드릴로 방향 수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이 스레이드 9mm, 커프 6mm 해서 23번 부위는 R이 4.0에 96, 24는 4.0에 94 해서 15mm, 13mm 이렇게 드릴링을 하려고 합니다. 예, 린데만 드릴로 방향을 약간 좀 전에 레비알 쪽이니까 팔라탈 쪽으로 기울이면서 드릴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 부위는 그 15mm까지 23번 부위는 15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 그 프로파일 드릴로 본이 부족한 부위는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 2.5 드릴링을 합니다. 2.5 드릴, 24번 부위는 13mm까지 드릴링을 하죠. 업앤다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업앤다운 하고, 이 검은 거 바로 밑에 부분이 13mm 부분입니다. 그 다음 2.9mm 드릴링.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제 여기는 이제 15mm까지 드릴링을 하고요. 업앤다운 15mm까지.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뒤에 또 그 2.9mm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 24, 3.3mm 드릴링. 아까 좀 전에 직경 4.0에 94를 하기로 했죠. 여기는 13mm까지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23번 부위 드릴링 15mm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여기는 4.0에 96. 예, 지금 픽스처 스레이드 부분은 4.0, 커프 부분은 6mm, 그리고 지금 25N을 하고 물 나올 때는 지금 45N으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그 픽스처를 엔게이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번 부위는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댄스해가지고 한 단계 높은 그 파이널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13mm까지 예. 그 다음, 요 뒤에 4.0에 94, 픽스처 식립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RE를 식립할 때 픽스처의 탑이 어느 부위로 가야 하나, 보시면은 여기가 그 픽스처의 탑입니다. 요것은 그 본 크레스트 부위까지 가게 하고, 만약에 본 크레스트가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소프트 티슈가 그 마운트의 넥 부위까지 가게 하면서 하고, 만약에 덜 식립됐다. 그러면은 이 라쳇을 써가지고 조금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세게 좋으면은 마운트 넥이 부러지니까 너무 세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RE를 식립할 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픽스처의 탑이 어디까지 와야 하고 그런 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픽스처의 탑은 본 크레스트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따 말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매뉴얼에는 이제 본 크레스트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서 한 1mm 정도 좀 더 깊숙이 하는 게 좋겠고, 그게 본 크레스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한쪽 벽면이 투월 같은 경우 한쪽 벽면만 있고 이렇게 레비알 쪽은 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프티슈, 진지발 라인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운트의 요 부분까지 마운트의 넥 부위까지 이렇게 식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의 권장 식립 토크는 45N이고 만약에 덜 들어갔을 때는 라쳇 커넥터를 이용해서 좀 더 조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70N 이상 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70N 이상 되게 하면은 여기 넥이 부러집니다. 넥이 부러지면은 키트에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서 풀러서 빼가지고 픽스처 드라이버를 얹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러서 빼고 한 단계 높은 드릴로 드릴링하고 다시 식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워낙 하악과 같은 경우 본이 댄스해가지고 픽스처 드라이버로 했는데도 빠가가 나가지고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맥가이버 키트라는 걸로 이렇게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빼가지고 다시 드릴링해서 식립하면 되는데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마운트를 제거하고 예, 마운트 리무버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여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이렇게 수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과가 토크로 인해 가지고 마운트가 빠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마운트 리무버 이걸로 사용해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이 부위는 4.0에 96, 여기는 4.0에 94 이렇게 방향 이런 좋은 방향과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조금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파노라마 시티를 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식립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후회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5분이나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과정을 꼭 하시면은 여러분들 임플란톨로지스트로서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아리의 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한 이유는 아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리 키트예요. 아리 키트인데 처음 이제 아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좋은 거예요. 직경이 3.5mm, 스레이드가 3.5mm, 4.0mm, 4.5, 5.0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요걸 드릴 2.9와 3.3 사이에 4.0mm를 4.0을 3.3과 3.6 사이에 놓은 이유는 R이 3.5를 식립할 때는 상악은 2.9mm까지 파이널 드릴을 2.9mm까지 드릴링 하라는 거고, 하악을 할 때는 본이 댄스 하니까 3.3mm까지 드릴링 하라는 거예요. 4.0을 여기다 놓은 이유는 상악을 할 때는 3.3까지 드릴링하고, 하악을 할 때는 3.6까지 드릴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악
23번 같은 경우는 3.3mm까지 드릴링하고 24번은 3.6mm까지 드릴링을 했잖아요. 그것은 24번 부위가 조금 본이 덴스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파이널 드릴을 사용해가지고 그 픽스처를 식립한 겁니다. 그렇게 약간은 유도리가 있는데 처음 임플란트를 아리를 접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임상 환자 보겠습니다. 보통 소고치부의 웬 아리? 예, 소고치부의 아리를 식립하는 건, 리치가 빵빵하면은 보통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죠. 그런데 리치가 얇으니까 그 아리를 쓰죠. 75세,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23번만, 요것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15, 16은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는 메가젠에서 나오는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똑같은 그런 임플란트이고 24, 25는 리치 폭이 약간 얇으니까 아리 그리고 하악의 결손부는 임플란트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CT를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이렇게 보시면은 15, 16번 부위는 리치 폭이 빵빵합니다. 아주 넓죠. 그런데 24, 25번 부위는 레비알 쪽이 약간 본이 좀 덜하죠. 이런 데다 양쪽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해도 좀 아슬아슬해요.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그 패스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은 4.0에 4에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4mm 이렇게 보면은 내비할 쪽에 보면은 본이 약간 쉘로우하죠. 약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기존의 임플란트를 3.5mm를 본 하우징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3.5mm 너무 약해요.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날 포션 부위가 찢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4.0이나 4.5를, 직경 4.0이나 4.5를 식립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약간, 기분 좋게 식립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보철이 들어가고, 로딩을 받게 되면은 서서히 본 리접션이 오면서 스레이드가 비추면서 그 스레이드가 외부하고 연결이 돼서 그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되게 되면 쭉 타고 들어가죠. 아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보이지 얇은 깊숙이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지고, 요란 그 얇은 부위는 그 커프 부위가 담당해서 본 리접션이나 그런 게 없죠. 예. 요 환자분, 그, 초기 고정이 저는 거의 뭐 45뉴턴 이상 되면은 바로 그 임시치아를 바로 해드려요. 이렇게, 오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임시치아 해드리고, 3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했죠. 하악은 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비용 환자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풀로 다 돌리죠. 돌려서, 픽스드로 다 하죠. 근데 경제적 여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지력과 지지력이 탁월해가지고 식사도 잘하고 틀니도 잘 안 빠지고 좋죠. 예, 이렇게 틀니해서, 파셜 덴처 들어가면 지지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 이 환자분, 술 후,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전치부나 소고치부 보이면은 별로 본이 안 좋다 그러면은, 498, 496 이렇게 다 심어요. 이렇게. 이런데,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골리식을 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를 식립하면서 주변에 그냥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채워넣고 그 수처하고 이런 데는 뭐 초기 고정이 여기에서
베이잘 보내서 잘 잡아줬죠. 그런 이런 경우는 임시치아 바로 들어가고. 예, 소고치. 이 환자분, 예. 저는 임플란트, IBS도 나름 한번 충격을 먹었는데, 그놈보다 더 충격을 먹은 게 이 R이죠. 예, 보시면은, 이 57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상하악차 소실, 임플란트 계획했죠. 다른 데는 뭐 기존에 임플란트를 사용하는데 25번 부위는 리치가 얇기 때문에 R을 계획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에 또 사이너스나 뭐 이런 데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얇은 부위에 이렇게 리프팅 하고, 예.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죠. 이제 24번, 25번. 24번 부위는 리치 폭이 워낙 또 좁죠. 그리고 약간은 팔라탈 쪽으로 기울어졌고, 25번 부위는 뭐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요런 데 보면은 잘 올라가지고 본이 올려 있는 거 보이죠?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임플란트, 요 부위는 루트레스트가 있는 부분으로 24번 부위 R이 3.5에 커프 96. 여기는 조금, 본이, 얇은 부위가 좀 짧으니까 3.5에 94. 3개월 후에 픽업 인상을 뜨고 2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그리고 이제 상하하게 했죠. 이제는 하하게. 65세 하악 구치분. 65세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43번부터 7번까지 아주 오래된 보철물. 예, 여자분이고 오래된 보철물이에요. 그래서 하악 구치부에 R을 계획했어요. 파노라마,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47번 부위는 발치았으니까 이렇게 리치 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 44번 부위하고 46번 부위를 보면은 리치 폭이 한 3mm 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래도 요 위에가 좀, 요 아래가 좀 있죠. 이런 부위에 어떠한 임플란트를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이 코티칼 분에 퍼포레이션하고 많은 골리식을 해서 멤브레인과 어떤 스크류하고 많은 작업이 일어나고 굉장히 스웰링도 일어나고 수술 후에 후유증도 많겠죠. 그런데 이런 부위에 44번 부위 3.5에 아주 깊숙이 들어갔어요. 7, 8, 35, 46번 3.5에 9, 4. 여기가 얼마나 얇았으면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얇죠.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44번 부위, 46번 부위. 여기 보세요. 리치 폭이 이런 데다 심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여기가 좀 넓죠. 여기는 3.5, 직경 3.5에 94 임플란트를 식립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봤어요. 44번 부위. 예, 여기에다가 그냥, 임플란트를 44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골리식을 조금 했어요. 골리식은, 합성골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라고 약간 골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멤브레인이 있어요. 소프티슈 세크닝도 좀 도와주는 그런 멤브레인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사실 좀 R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44, 46, 47번 부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전치부, 이제 구치부 했죠. 이제 전치부. 이 환자분은 전치부에 알이 61세 남자, 중증 치재음으로 하악 전치부와 33, 35번 통증이 있고, 모빌리티 있고, 치료 계획으로, 이 부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예, 이렇게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요 진지발 리세션과 그 안에 본 디펙트가 심할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상악, 하악. 다행히 요 구치부는 발치한 지 오래돼가지고 본이 잘 있습니다. 발치하고, 예, 발치하고 이렇게 플랩을 제끼고 보니까 이 44, 5, 6, 7 요 부위는 괜찮고, 42번 부위, 32, 3번 부위, 여기가 본 디펙트가 아주 심하죠. 여기가 거의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3월인데, 여기는 거의 뭐 2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32번, 42번 부위는 아리를 계획하고, 33번 부위는 건너뛰고, 44, 5, 6, 7 부위는 기존의 임플란트 블루 다이아몬드를 계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는데, 이 부위는 44, 5, 6, 7, 이건 괜찮고, 32번 부위와 42번 부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과연, 이게 CT를 찍고 섹션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걸 볼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이제 중간 과정에서 귀찮지만은,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리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CT 리딩 능력과 이런 게 많이 좀 좋아질 거예요. 매 케이스마다 하니까요. 이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드릴링 했다가는 링구알 쪽에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건 약간 이건 약간 레비알 쪽으로 세워서 드릴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이렇게 기본만 다 되면은 그냥 못 심듯이 이렇게 심죠. 식립하고, 이분은 이제 교직에 계셔가지고, 바로 이제 임시치아를 해드려야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기존의 기성의, 요건 기성 어버트먼트하고, 이 전치부 아리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이지 어버트먼트 있는데, 요걸 4.0, 직경이 4.0, 3.5인데, 여러 가지, 4, 5, 6, 7, 많아요. 14, 그런 있는데,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기본 세트에 이렇게 9mm, 10mm, 11mm, 길이 9mm, 10mm, 11mm, 요걸 하시면 되고, 직경 3.5와 4.0이면은, 이렇게 6개 정도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환자마다 알이 식립하고, 임시차 하실 때, 어버트먼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임시치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요런, 아까 그런 본 디펙트 부위는 이렇게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채워주는데, 이것은 동종골이고, 이게 PRP를 하는데, 저는 PRP를 거의 한 99년도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24년, 25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골이식을 할 때 거의 이 PRP를 거의 99%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PRP를 하면은, 이렇게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이렇게 젤레이션 돼가지고 패킹하기가 아주 산지방으로 떠다니지도 않고 아주 좋죠. 그리고 이러한 PRP 액은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면은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퍼지지도 않고 잘 엉겨가지고
골이 잘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처를 했습니다. 32번 부위, 그 본드 데펙트가 심하니까 3.5에 96, 42번 부위 3.5에 94를 식립하고 바로 그날 임시치아를 해줬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임시치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기공사분들이 있으면은 그 기공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 부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공사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신경치료나 다른 프랩하나 다른 환자분을 봐야겠죠. 예, 전치부 똑같이 77세 여자 환자분이고, 그 주소로는 올드 임플란트의 문제, 염증과 오버덴처 사용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상하 무치약, 우선 하악을 발거 후에 아리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임플란트가 타치과에서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얇은 본에 거의 크레스탈로 이렇게 식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거의 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엑스데이트가 나오고 그러죠. 예, 그 제거를 했습니다. 요거 제거하는 키트는 그 메가젠에서 나오는 맥가이버 키트인데, 여기가 아무리 그 본흡수가 많이 되고 그래도 기존의 골이 5mm, 6mm만 돼도 이 픽스처 제거하는데 너무 해먹어요. 거의 뭐 옛날 같으면 1시간, 2시간 그걸로 날 세워요. 그런데 맥가이버 키트 이걸 갖다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탁 돌리면은 30초 만에 빠져나옵니다. 4개 하는데 2분입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그 기구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그 맥가이버 키트 딱 돌려가지고 뭐 우리 렌치예요, 렌치. 그걸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30초면은 상악은 그냥 1도 없이 나오고, 하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 제거하는데 2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놀라워요. 하악도 이렇게 드릴링하고 렌스 드릴하고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각 부위별로 33번, 34, 43, 44. 예, 요 33번 부위, 그 스레이드 부분이 9mm, 그 커프 6mm. 이렇게 다른 부위도 이렇게 그 파노라마 CT 찍어가지고 섹션해서 리딩하고 분석해가지고 우리 스레이드가 들어갈 부분하고 커프 들어갈 부분 이렇게 해서 리딩해서 33번 3.5에 96, 33, 34, 3.5에 94, 44번 여기는 넓으니까 그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고, 예, 임플란트 식립하고 오버트먼트 45뉴턴 이상의 그 스테빌리티를 얻으니까 여기서 이지 포스트 여기 보면 4.0에 9, 10, 11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바로 임시치아. 상악은 틀리니까 뭐 그 큰 힘을 받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 케이스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63세 여자, 주스로 하악골이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다. 완전 무치약, 하악은 완전 무치약. 얇아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저희 치과에 왔는데, 심을 수 없나,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여기 틀니를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제는 틀니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 있습니다. 아리가 있습니다, 아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3346, 4346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어베일러블 본 하이트는 높아요. 그런데 리치의 폭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리딩을 했죠. 보시면은 다
리치의 폭이 여기 특히 보시면은 33번 부위. 워낙 리치가 얇고 씬한 리치이면서 길어요. 이런 데가. 이런 데를 이제 봐야겠죠. 36, 46은 리치 폭이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이 가능하고 33, 4, 43, 4 리치 폭이 부족해서 RE 엑스콘을 선택했는데 여기 리딩 결과 34번 3.5에 76 33번 보시면은 3.5에 7, 8이에요. 8. 커프 길이가 8mm 43 3.5에 76 44 이거는 괜찮아요. 4.0에 96 예,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커프를 임플란트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전부 다 이렇게 45N 이상 나오니까 바로 임플란트 식립 즉시 이렇게 임시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틀니를 하시다가 이렇게 좀 밉더라도 이렇게 임시차 해드리면은 틀니보다 너무 좋아해요. 환자분 뺐다 꼈다 안 하고 이렇게 틀니 임시차가 들어가서 힘도 좋죠. 유지력도 뭐 뺐다 꼈다 안 하니까. 예. 12주 후에 ISQ 측정하고 픽업 임상을 뜨는데, RE의 ISQ 측정하는 스마트 패그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RE보다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에 사용하는 스마트 패그, 레귤라, 그러니까 네로하고 레귤라가 있는데 레귤라에 사용하는 스마트 패그를 연결해가지고 ISQ를 측정하면은 이렇게 33, 37, 뭐 40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25에서 30 정도를 더하면은 좀 정확한 ISQ 값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블루 다이아몬드는 69, 69, 70, 59 괜찮죠. 싱글을 해도 뭐 손색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25 더 더하면은 전부 다 60을 넘어가요. 이렇게 고정력이 좋아지게 나타나는 거죠. 좋죠. 술 후 3개월 후에 이제 픽업 인상 뜨고 바이트 교합 고경을 측정하고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기공소에 보내면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포스트하고 파이널 레지스트레이션이 옵니다. 예, 요런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요. 보내면은 기공소에서 다 이게 아날로그 연결하고 스톤 포어링 해서 다 해주는데 여기 지금 CM 소장님도 와 있는데 기공소 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참 저도 기공소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소장님한테는 제일 믿음직하고 참 잘해줘요.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손색이 없이 해줘요. 커스터마이즈 포스트 구강 내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3피스로 이렇게 구강 내 예, 세팅을 합니다. 그럼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RE죠, RE. RE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도 없던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갔죠. 이게 보면은 과연 이러한 33번 부위 RE 스레이드 7mm, 커프가 8mm. 여기 보세요. 소프티슈 어떤가? 일반 임플란트와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RE는 이제 하악까지 했고 또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후반기에 하는데 더 기막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 마시고 예. 다음 시간에 기대합시다. 예. 잠깐 10분 쉬었다가